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보승희 장성호의 정치업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TV자율보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재판 지역 전략으로 꼼수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꼼수에 화답하듯 지금 당초 5월 15일인가요? 그 재판 날짜가 잡혔다가 이게 어제 속보로 6월 18일 대선 이후로 그 이제 선거일이 미뤄졌습니다. 저희가 너무 진짜 야, 이건 민주당이 정말 저희 하나하나 짚을 겁니다. 재판 지연을 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어떤 꼼수를 썼고 또 민주당이 어떤 협박을 했는지 그거는 증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 중에 다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재판 15일 날 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재판 날짜가 6월 18일 날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이 사법부가 너무 정치 이 현황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고법 형사 7부 이재권 재판장, 송미경 주심 네. 이분들이 또 분위기 국민의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네. 또 이재명 의견을 또 받아준 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설마 그건 아니겠죠? 설마 그건 아니기를 바라는데 아니고 뭐 어차피 이렇게 결정이 어제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법 파괴 이재명 대표의 5개 재판 그리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은 무죄가 아니고 유죄로 확정이 된 겁니다. 네. 형량만 남은 거지. 네. 유죄로 확정이 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 나와서 국민들이 많이 찍어줄 거냐? 찍어주겠습니까? 찍을 거예요? 지금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러니까 약간 올라가고. 이것이 선고 2심 선고를 조금 뭐 6월달 대선 이후로 늦춘다는 거지. 그 전에 15일 날에서 한 20일쯤 선고를 하도 이것도 대법원에 다시 올라와서 또 재항고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에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쨌든 개딸들 지지율도 몇 프로 빠졌다고 들었어요. 이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에. 자, 근데 참 이재명 후보 변호사 아닙니까? 그렇죠? 법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을 잘 알든 모르든 만약에 법원에 재판받을 일이 있으면 법원에서 하는 절차대로 이행을 해야 될 책임이 있죠. 네. 의무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 안 따르면은 괘씸죄 타가지고 잘못하면 구속되고 그래요. 재판 중에도. 근데 대선 후보라는 이유로 지금 이 이전까지는 당 대표라는 이유로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가더니 대선 후보라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 현장 일정에 동행하는 당직자들한테 불쌍히 사람이 전달하는 일체의 서류 등 물품을 수령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침을 하달했다는 게 6일날 확인됐다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는 이 후보의 재판 관련 서류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라는 지침으로 보인다고는 하지만 이게 15일날 예정되어 있던 재판에서 이 서류를 송달받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가 없다면서요. 네. 그걸 위한 꼼수를 지금 쓴 거다. 거의 100% 맞겠죠? 접근하지 말라. 나 네. 테러 당한다. 그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그걸 보냅니다. 기록 접수 통지서 네. 그리고 소환장 네. 문제 나와라. 네. 이걸 보냈는데 안 받으면 수령을 누군가 안 하면 이게 이렇게 싹싹 피해 다녀요. 네. 그러면 다시 또 재지정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집행관도 해서 인편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죄송합니다. 인편으로 이렇게 이제 집행관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테러 운운하면서 안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핑계는 테러. 네, 핑계는 네. 테러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제1당의 민주당의 대선 후보 네. 이재명 후보가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이 대선 후보에 나오신 분은 모범을 보여야 될 분 아닙니까? 근데 재판을 피해가고자 물품 수령을 안 한다. 자, 인편으로 보냈는데요. 그 인편으로 보내자. 자, 법원에서 송달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그게 무슨 테러 폭탄인지 법원에서 보낸 송달 서류인지 그 구분 못 합니까?
무조건 받지 마라 이거예요. 안 받아야지 재판에 안 나가니까. 참 서글픕니다. 지금도 정권 사범인데 이런 분이 대한민국 그 거대 야당의 대선 후보로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서글픕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분이 1등을 하고 있다는 것도 국민의 한 사람이 참 서글픕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의힘이 좀 정신을 차려야 네. 되는데 국민의힘도 지금 뭐 복잡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런 적전 분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전 분열을 이제 멈추고 이제는 단일 대우로 뭉쳐서 반 이재명 연대를 지금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자, 민주당의 행태도 저희가 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재판은 이미 연기됐지만 민주당이 어떤 짓들을 하고 있는지 저희 방송에서 언급을 하면서 꼭 기록에 남기겠다. 재판 연기하려고 고강도로 법원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선 개입 청문회 하겠다. 또 예고까지 했죠. 탄핵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탄핵도 한다고 했죠. 이게 탄핵은 한다고 했다가 그 분위기가 자꾸 이제 탄핵 너무 막 하고 또 재판부 어디에선가는 탄핵하면 이거는 탄핵에 대한 응징을 하겠다. 누군가 그렇게 또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은 또 좀 주춤한 것 같아요. 아니 보류를 한 게 아니고 네. 지도부에 이름을 했습니다. 그냥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좀 미뤄라. 이재명 후보한테 어떤 조금만 더 액션을 가하면 탄핵을 하겠다는 그런 겁박이죠. 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선 개입 사법 구태타를 했다. 그래서 진상조사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공지를 했습니다. 자기들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그거는 무슨 사법부의 구태타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할 때는 또 법원이 살아있다라고 하고 이게 뭐 참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제대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판단을 하실지. 또 여러 가지 또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사법 파괴 또 방탄입법 해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기 때문에 민주당의 다수 의회 폭거는 국무위원 탄핵, 줄탄핵, 예산 삭감 그것뿐만 아니고 입법을 통해서 상권 분립을 지금 뭐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뭐 대법원을 또 뭐 한 15명에서 30명을 늘린다. 또 법관들이 재판을 할 때 법리에 어긋나면 그거에 대해서 징계를 한답니다. 법원의 자율성, 삼권 분립에서 입법부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네. 선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이런 사법 파괴 현상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심리할 내란 특별 재판소를 설치하겠다. 지금 헌법재판소 해서 파면은 시켰는데 뭐 이렇게 1심, 2심, 3심 해서 재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대법원 못 믿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헌법재판소도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 입맛에 맞는 특별 재판소를 만들겠다. 지금 검찰을 못 믿어가지고 공수처 만들어서 옥상공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역할도 못한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소마저 만들겠다. 정말 이 입법부가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지 제발 국민 여러분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 여쭤봐도 국민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국민들은 표로 심판하는 거죠. 국회의원 선거할 때 투표한 죄밖에 없는데 지난번 공수처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만들지 않았습니까? 만들었는데 일을 합니까? 안 하죠. 특정한 것을 위해서만 지금까지 좀 하다가 지금 하는 신용만 하고 이번에 그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런 걸 봤을 때 또 뭐 그 내란 재판소 만든다면 이번 이제 만약에 대선이 끝나서 본인들이 승리하면 그런 말 이제 안 할 겁니다 아마. 계속 특검으로 이제 몰아붙이겠죠. 적폐청산. 네. 이렇게 압박을 해 대서일까요? 법원이 서울 고법이죠. 고법에서 이재명 재판 5월 15일 공지되었던 것을 아니 그러면 송달장 보내서 안 받으면 5월 15일에 또 잡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안 오면은 이거는 파기환송돼서 항소심을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피고인 없이도 재판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괘씸하면 형량 그냥 때리면 돼요. 결정하면 돼요. 근데 그걸 6월 18일
4일로 연기를 했다.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죠. 예, 이재명 피고인 이재명 측에서 연기 요청을 해서 대선 선거 기간 중 아주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걸 좀 피해서 해주십시오 하니까 법원이 그걸 또 어떻게 받아줘요. 네. 법원이 그건 뭐 아주 단호하게 결정을 했으면서 왜 네. 받아주는지. 그러게요. 그 법원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 5월 15일 날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게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이제 모든 선고가 판결이 이루어질 수 없으면 민주당이 후보 교체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네. 대선 이후에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인지해야 될 것은 파기환송된 것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형량이 정해지지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유죄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국민들이 표로 심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항상 피해 다닌 게 뭡니까? 무죄 추정이다. 난 5개 재판 12개 혐의를 받고 있지만 다 무죄다. 근데 대법원에서 유죄로 때렸어요. 네. 이미 유죄 피고인입니다. 그럼 유죄 피고인을 만약에 대선이 끝나고 6월 18일 날 네. 항고심을 열고 네. 다시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100만 원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확정하면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또 당선 무효가 돼서 또 재보궐선거 또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또 어떤 꼼수를 쓰고 있습니까? 혹시 100만 원 이상 나오면은 자 만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됐어요. 100만 원 이상 나오면 피선거권 박탈이잖아요. 이거는 선거 자체가 무효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선거범죄 벌금형 당선 무효 기준을 현행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11월에 발의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 이거 지금 계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차하면 법안을 바꿔서 이재명에게 또 면죄부를 주겠다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위인설법, 위인설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는 모든 법을 다 뜯어고칠 수 있고 이런 분이 나라를 만든다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본인 마음대로 국정을 이끌어 가겠죠. 네. 말 안 듣는 사람 그냥 두겠습니까? 형을 무슨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면서요. 말 안 듣는 사람들 가만히 두겠습니까? 제가 김문수 후보 쪽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그 성남시에서 하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사람이 한 20여 명에 달한다. 뭐 이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그게 뭐 이재명 대표랑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형을 강제 입원한 적 없다라고 또 거짓말 했었는데 입원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안철수 의원이 몇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김덕수라고 자꾸만 얘기를 김문수, 한덕수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 시기와 절차, 방법이 중요하다.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당의 대선 후보를 그냥 양보할 것이었으면 한덕수 후보를 추대했었으면 된다. 이 경선에 참여했다가 그것도 뭐 2번, 3번의 과정을 겪고 4강에서 떨어진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돈도 내고 시간도 들이고 노력도 네. 했는데요. 이건 성급히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시도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지도부를 질타한 것 같아요. 어제 저녁 6시에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이제 만난다고 만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안철수 후보의 이런 지적,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안철수 후보는 지난번 12.3 비상계엄 이후로 지금 줄기차게 또 탄핵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그런 것도 하고 있지만, 일정 부분 네. 우리 보수한테는 참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질문 내용이 네. 그리고 꼭 해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멘트는 한덕수 후보가 예비 후보가 만약에 경선을 한다면 미리 들어왔어야 된다.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를 얘기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쉽게 양보할 상황 아니다. 아니죠. 국민의힘 이게 뭐 후보로 목숨 걸고 하는 선정이 됐기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또 뭔가를 하나 짚었어요. 최근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모집에 나섰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혹시 대선 패배 후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당권을 노리는 행보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 한 전 대표는 우리 당과 함께 이재명을 막을 의지가 있느냐, 지금이 이럴 때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맞습니까? 그런 소문 들으셨어요? 예, 뭐 제가 한동훈 전 후보 네. 페이스북 보니까 당을 떠나지면 안 된다. 뭐 당원 가입해라. 그렇게 전대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네. 오늘 국민의힘 앞에서 지금 쌍권이죠. 쌍권 권성동, 권영세 두 비대위원장 사퇴하라고 김문수 후보 지지층이 상당히 거기서 뭐 몇백 명 모여서 지금 시위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당사 앞에서 네.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또 조만큼 해서 한동훈 전 대표님 복귀하십시오. 또 그런 걸 또 벌써부터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이 이제 노출이 되는데 노출될 때마다 실패를 하고 패배를 하니까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큰 정치를 할 때는 상당히 큰 지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인터벌을 두고 뭐 한 1년, 2년 정도 쉬었다가 준비 기간을 갖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머리가 너무 좋으신 분들은 이게 뭐 제가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 국회에서 저도 뭐 서울대 출신들 머리 좋으신 뭐 전현직 의원들 많이 봤지 않겠습니까? 이분들 특징이 있어요. 조급해요. 머리 회전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앞에 보이겠죠. 근데 그걸 좀 숨길 줄도 알아야 되고 국민적 여론이 그에 뒷받침이 안 되면 좀 시간을 두고 인고의 어떤 본인 스스로 반성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급해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략이 너무 또 쉽게 노출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한동훈 대표가 뭐 실제 당원을 모집한 건지 아니면 이제 본인을 지지하던 당원들이 본인이 후보가 안 되다 보니까 실망해서 떠나는 걸 걱정해서 당원으로 있어 달라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있으라라는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철수 후보가 당원 모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요. 지금은 조금 자중하면서 어쨌든 보수 후보가 반 이재명 연대에 전부 힘을 합쳐서 뭔가 역할을 하고 그나마 이게 보수가 다시 재집권해서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합치는데 기여하는 것이 지금 현재 본인 처한 상황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 김문수, 이재명 대 한덕수 이 당선 가능성 분석을 했는데 이재명 대 김문수 했을 때 54대 38, 그다음에 이재명 대 한덕수는 53대 40. 그러니까 이제 그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를 놓고 보면 38대 40 정도. 사실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럼 뭐 지금 되게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한덕수 무소속 후보가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어서 우리가 양보하더라도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지만 실의 차이가 2%밖에 안 나네요. 이게 그 실제 뭐 그건 정확하게 이루어진 여론조사는 아니겠죠. 왜냐 한덕수 후보가 정식으로 출마하기 전에 했던 여론조사 뭐 이런 걸 보면은 김문수 후보보다 한덕수 후보가 좀 한 훨씬 한 5% 이상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막상 김문수 후보가 후보자로 결정되고 나서 한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38대 40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도 무작정 단일화 해라? 이건 조금 당에서는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38대 40을 합치면 78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78%면? 네. 그러면 무조건 해야죠. 네. 그러면 바로 김문수 후보가 아마 사퇴할 겁니다. 그냥 가서 그냥 무조건 당선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38대 40이면 2% 차이인데 네. 우리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있고 내 물건이라면 그냥 내 거예요. 여기 네. 제껴두고 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네. 아, 그럼 밖에 있는 한덕수가 들어오면 무슨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올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치는 있는 거죠. 그러나 들어와서 또 하는 거 보면 막 실망이 또 커지면 역시 구관이 명관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옛날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겪어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와 인생의 스토리와 삶의 궤적을 봐야 됩니다. 김문수 후보가 노동운동도 했고 뭐 감옥도 갔다 오고 민주화운동도 했고 또 국회의원 3번, 장관 2번, 장관 1번, 경기도지사 2번. 2번. 얼마나 많은 이 내공이 쌓였겠습니까? 네. 근데 물론 한덕수 저 후보도 마찬가지로 뭐 김대중 대통령부터 역대 민주당 대통령실에 다 공직했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도 이제 총리했고 전부가 다 뭐 역대 정권 전두환 대통령 때도 거쳐온 네.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분인데 평생을 공무원 하시던 분이 이 정치판에 험난한 정치판에 와서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것이 걱정입니다. 네. 이게 이준석 그 개혁신당 후보도 뭐 범보수라고 평가를 하니까 뭐 이분까지 포함해서 해도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차이는 33대 36. 3%밖에 차이가 안 나요. 실제 별 차이도 없다는 거죠. 그 이준석 후보가 8%가 나오는데요. 그 8%가 이재명 쪽에서 한 3, 4%를 갖고 가고 결과적으로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또 한 3, 4%를 갖고 가서 8%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오리지널 보수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민주당이나 저쪽 표도 한 4%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결국은 네. 저는 그냥 둬야 된다고 봐요. 굳이 단일화할 필요 단일화할 없다. 필요가 아니 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준석은 네. 하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놓으면 되는 것 같고 다만 이 한덕수 표 요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상황이 좀 다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뭐 두 분이 겹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38대 40, 뭐 33대 36 결국 2, 3% 차이인데 그러면은 거의 지층이 겹치는 거예요. 겹치는데 거기서 외연 확장이 몰라 이분이 호남이시고 뭐 좀 뭐 이래서 그런지 한 2, 3% 더 있는데 이제 우리 그 보수에 계신 분들은 결국은 되는 쪽으로 몰아줄 거거든요. 근데 되는 지금 쪽으로. 그 여론조사의 표집이 네. 보수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건가요? 이건 그냥 전체를 두고 한 국민 전체인가요? 1000명, 예, 1000명, 1007명이더라고요. 네. 예, 여론조사한 결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 할 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네. 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 김문수, 이재명 대 한덕수로 하냐, 아니면 김문수 대 한덕수, 한덕수 대 김문수로 하냐.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르고 네. 또 당원 50%, 일반 국민 50% 하니까 다르고 그리고 또 일반 국민 100% 완전 국민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로 했을 때 그 상황이 또 다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디테일에 가서는 이게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연 타결을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어렵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뭐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반반이에요. 국민의힘에서 4% 갖고 가고, 뭐, 그러니까 보수에서 4% 갖고 가고, 이재명한테서 민주당이 4% 갖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소위 말해서 보수안에서 그 광화문 세력, 이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등등 해서 이분들을 붙잡는 거, 실망 안 시키는 거, 껴안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거는 단일화하는 거를 무슨 개혁신당하고 해야 된다, 뭐 이낙연 대표를 끌어안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유통일당이나 이 광화문 세력, 보수 애국 세력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 이 현상에 대해서는 좀 당내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기를 장성호 교수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필을 해야 되지만 뭐 당내 파워게임이 훨씬 더 치열한 겁니다, 원래. 네.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두 세력이 싸울 때 친이 친박이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번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미래 당권을 놓고 지금 치열하게 서로 삿바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합니다. 네. 정당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당연하지만 국민들 보기에 낯뜨거우지 않고 어떤 합리적인 그런 것을 놓고 싸웠으면 좋겠다. 네. 그것이 싸움이라기보다도 경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